분명 둘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구해줘, 강철아. 제발. 왕의 외조부가 여리를 납치했다면요? 사랑이 시작된 그 순간 누군가는 그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엔 김봉인이 있었습니다. 자, 전편에서 드디어 어르신이 모습을 드러냈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김봉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온 강철과 여리의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하고 리뷰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7회와 8회의 사건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9회에서 어떤 갈등과 전개가 이어질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7회를 복귀해보면 풍산이 풀어놓은 수기가 여리에게 썩은 물을 뿜고 도망치는 장면으로 시작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리가 살해 직접 맞았다는 사실보다 강철과 여리 사이의 감정선이 깊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강철은 여리의 상태를 누구보다 먼저 걱정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여리는 그런 강철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여리는 윤갑의 얼굴을 한 강철에게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건 단순한 외모 때문이 아니라 윤갑의 몸에 들어있는 강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동요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7회 후반부에서는 그런 여리의 내면 변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리는 강철에게 묘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려 해도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배려, 말없이 보호하려는 태도는 계속해서 여리의 마음을 건드렸죠. 특히 중전의 병세가 악화되고 여리 역시 살에 중독된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게 되자 강철이 보이는 절박함은 단순한 책임감 이상의 감정임이 분명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리는 무언가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키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강철만의 것이 아님을 느끼기 시작하죠. 8회에서는 그 감정이 더욱 깊어집니다. 수살기에게 끌려간 이정을 구하려 물속으로 뛰어드는 강철. 사실 이 장면은 강철이라는 캐릭터의 감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그는 여리를 직접 구하진 못했지만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을 지켜냈고, 그런 모습은 여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정적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여리가 강철을 껴안는 장면은 귀공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감정적인 터닝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철이 윤갑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묵이라는 사실도 잠시 잊은 채 여리는 있는 그대로의 강철을 껴안습니다. 말없이, 진심으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강철의 감정 변화 역시 분명한 궤적을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는 단지 여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나도 사람이다라는 마지막 자존심을 쥐고 싸우고 있었죠. 특히 물속에서의 장면은 단순한 구조 장면이 아닙니다. 강철은 그 순간 인간 강철과 이무기 강철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이 사람만은 지키고 싶다는 본능. 그게 강철을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9회 예고편에서는 여리가 강철에게 미안하다, 고마라는 장면이 예고됩니다. 강철은 이 말을 기다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이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한 모습은 단 한 장면도 강요나 설득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리가 알아주기를 기다렸고 여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믿음과 인내, 그리고 여리의 용기가 맞닿는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시작점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개는 급격히 전환됩니다. 김봉인의 등장입니다. 그는 여리와 윤갑의 어머니를 납치하죠. 납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하고 너무 의도적인 포획입니다. 그는 이무기의 존재, 강철의 능력, 그리고 여리와의 감정선까지 모두 읽고 있는 인물이에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김봉인이 단순히 배우 세력으로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껏 물러나 있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모든 수를 계산하며 침묵 속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였죠. 풍산이 수기와 수살기를 이용해 권력을 흔들 때 김봉인은 단 한 번도 그 전면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비겁함? 아닙니다. 그는 귀신들을 단순한 무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귀 자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구조화하며 심지어는 통제하려는 시도를 해온 자입니다. 이제 그가 움직인다는 건 단지 여리의 감정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가 아니라 귀 자체의 흐름이 바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김봉인은 귀와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리를 납치한 이유는 겉보기엔 강철을 유인하기 위함이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실험 대상 또는 매개체로 삼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귀신과 교감해온 인물이고 귀와 직접 연결된 감정과 기억을 가진 존재니까요. 그리고 강철. 김봉인이 정말 노리는 건 어쩌면 강철이 가진 감정보다도 그가 이무기로서 지닌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이무기는 단순한 혼령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대자연의 에너지, 무의식의 상징, 그리고 파괴와 재생을 동시에 품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무기를 통제한다는 건 단순한 정치적 권력을 넘어선 신격화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이죠. 김봉인은 이 지점을 알고 있고 그걸 실현하려 합니다. 그는 이무기를 통해 왕위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왕조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야망을 가진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의 다음 수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납치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강철이 열이와의 감정을 앞세워 무력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감정을 극대화해 이무기의 본능을 일깨우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감정을 흔들어 본성을 깨운 다음 그 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겁니다. 또한 주목할 건 김봉인이 귀신들을 이용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과 계약하거나 교류하는 존재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팔척귀 역시 김봉인과 오래된 거래 관계 혹은 융합적 관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김봉인이 이무기 강철과 팔척귀를 한 전선 위에 세우고 서로를 충돌시키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설계의 중심에는 열이가 놓이게 됩니다. 열이는 단순한 피해자도 단순한 구원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녀는 귀와 사람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동시에 가장 뚜렷하게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김봉인은 이를 알고 열이를 통제하려 하겠지만 반대로 열이는 그 안에서 또 다른 방식의 힘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김봉인의 등장은 단순한 악당의 출현이 아닙니다. 귀궁이라는 이야기가 감정의 서사에서 영혼과 권력의 전쟁으로 넘어가는 중대한 변곡점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누가 옳은가, 누가 강한가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인간성을 지키는가의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9회 이후의 전개는 아마도 단순한 구출과 복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김봉인이 진짜로 원하는 것, 그리고 강철이 그걸 막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그 치열한 충돌의 서막을 이제 막 마주한 셈입니다. 그가 열이를 납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강철을 불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건 그 의도의 깊이죠. 그는 강철이 움직일 걸 알고 있었고 그 감정선이 흔들릴 타이밍까지 계산한 듯이 보입니다. 결국 열이는 또 한 번 희생당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릅니다. 이번엔 강철이 있습니다. 그녀를 지키려는,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걸고 움직이려는 진짜 존재가 있어요. 김봉인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왕권을 노리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봉인은 팔척귀와의 연결고리를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팔척귀를 다시 깨우려는 자일 수도 있죠. 8회 후반부에 나온 풍산의 배우가 김봉인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풍산이 귀신을 통해 권력을 움켜쥐고자 했던 자라면 김봉인은 그 귀신 자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는 강철, 즉 이무기의 존재를 통해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왕이 아닌 귀신 위에 군림하려는 자. 바로 그것이 김봉인의 본질이 아닐까요? 그는 귀를 통제하는 걸 넘어서 귀와 공생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 실험 대상이 바로 강철일 수 있는 거죠. 이무기를 단순한 무기가 아닌 정권 유지의 토대 혹은 신격화된 존재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 지금까지 김봉인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타이밍을 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9회는 그 타이밍이 도래한 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9회 예고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었습니다. 열이와 강철, 두 사람의 감정이 진짜로 맞닿는 순간과 동시에 김봉인을 중심으로 펼쳐질 더 거대한 전쟁. 과연 이무기 강철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리고 열이는 이번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김봉인의 다음 수, 그리고 귀를 둘러싼 역사의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회차 귀공의 진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